자,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거 이제 지난주가 이제 종합적성 1편이었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검사를 하나를 할 때 알 수 없던 것들이 여러 개를 하면 그게 교차돼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해진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죠. 그렇죠? 지난주 영상 다 보셨죠? 안 보셨나? 예. 보셨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윤담에서 잘 들어오죠.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면 검사 A라는 검사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10개의 직업 적성이 나왔다. 그리고 검사 B라는 걸 통해서 8개라는 직업 적성이 나왔다. 그렇죠? 그 두 개가 서로 겹쳐지는 게 세 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개가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그런 적성을 우리가 이제 알려줄 수 있다. 이제 이게 그 지난주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 예를 들면 A 검사에서 10개의 직업이 나오고 B 검사에서 이제 8개의 직업이 나왔다고 쳤을 때 그 상호 두 개의 이제 검사 결과가 겹쳐지는 게 어떤 학생은 3개일 수 있고 어떤 학생은 5개, 6개, 뭐 8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개수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아, 척도로 만든 게 내적 일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적 일치도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공의 크기라고 이제 돼 있는데 내적 일치도를 왜 만들었냐 저희가 실제 검사 결과를 보고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검사 결과에 보시면 종합 페이지에 보시면 내적 일치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제 검사 결과고요. 뒷장에 보시면은 이제 종합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가 이제 검사의 종합 해석 페이지가 되고 여기 보시면 적성 요인간 내적 일치도, 일관도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간단히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적성에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요인이 어떤 학생은 서로 상이한 학생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서로 비슷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성의 여러 가지 요인이 한 가지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학생은 예를 들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성격, 희망, 가치관 다 따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직업을 어떤 진로를 정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겠죠. 예. 어떤 요인을 따라가면 뭐 다른 게 좀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내적 일치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정리해드리면 어떤 학생은 네 가지 적성 요인이 비슷비슷한 경우에는 내적 일치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결국 겹치는 개수가 많다는 얘기. 예. 그리고 다른 학생인 경우 예를 들면 내적 일치도가 낮은 학생인 경우는 여러 가지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의 결과가 서로 상이해서 겹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내적 일치도가 낮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 어, 좀 헷갈려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우리가 적성이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개를 각각 하면, 예를 들면 성격에 맞는 직종, 뭐 흥미에 맞는 직종, 능력에 맞는 직종, 가치관에 맞는 직종이 따로따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각각.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은 그게 유사한 학생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그게 정말 달라서 서로 분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격은 약간 문과 스타일, 능력은 약간 이과 스타일. 예를 들면 논리술이라든지, 그렇죠? 흥미는 뭐 예체능을 좋아하고,
그렇죠? 직업 가치관은 뭐 경제형이라서 돈을 좋아한다. 이러면 서로 일치되는 게 없잖아요. 예. 이걸 풀어보면 우리가 뭐 만약에 이제 학생을 코칭한다고 쳤을 때 어떤 학생은 예를 들면 뭐 적성도 의사가 맞고 뭐 예를 들면 성적도 의사가 이제 맞고 그렇죠. 흥미도 뭐 의사를 좋아하고 그렇죠. 뭐 직업 가치관도 이제 거기에 부합하고 이러면 진로 지도를 하기가 상당히 편하겠죠. 그런 학생은 왜냐하면 한쪽으로 수렴이 되니까 그러면 그게 내적 일치도가 높다. 예. 근데 다른 학생은 예를 들면 좋아하는 거 뭐 말씀드린 대로 다 따로 따르면 아 도대체 얘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지도를 해줘야 되냐. 그런 사람이 어떤 인생의 시행착오가 많고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특별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애들이 바로 내적 일치도가 낮은 학생들이겠죠. 그렇죠. 높은 애들은 사실 선생님이 보는 거나 부모가 보는 거나 학생이 보는 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ISTJ의 C타입,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뭐, 뭐 되게 조용한 것 같기는 했는데 뭐 실제로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크리에이티브하고 막 이렇게 뭐 변화무쌍한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다른 애들 있잖아요. 실제로 보는 것과 많이 다른 애들. 그런 애들은 내적 일치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여기 보시면 결과상에서 적성 요인과 내적 일치도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 자료에서는 내적 일치도는 공의 크기다.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겹치는 게 많은 거고, 이게 작을수록 겹치는 게 적은 거죠. 서로 분산돼서 교차되는, 그러니까 교집합에 해당하는 직종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검사 결과로 가서 그래서 등급이 높으면 겹치는 게 많은 거, 낮은 쪽으로 갈수록 이제 덜 겹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학생들은 주로 적성 요인 간의 일치도가 많이 떨어지고 같이 겹치는 그런 직업이 많이 적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같이 겹치는 게 많은 애들은 성격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흥미로 보나, 가치관으로 보나 비슷할 거예요, 결과가.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다르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되지? 네. 그러니까 어떤 요인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면 성격은 문과 타입, 능력은 이과 타입, 흥미는 예체능, 그렇죠? 가치관은 경제형이라고 쳐볼게요. 예. 그러면 어떤 검사의 결과를 더 위주로 볼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어쨌든 한쪽으로 진로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전공을 뭐 한꺼번에 대학을 여러 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대학 하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직업도 하나를 갖죠. 그렇죠? 여러 개 갖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 그럼 뭘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의문이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가 룰이 있어요. 자, 그 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가치관이 내적 가치관이면 성격이나 흥미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석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가치관이 외적인 경우에는 능력 요인을 우선 해석하라. 네, 세 번째, 가치관이 내적, 외적 비슷한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1순위가 월등하게 긴 거, 그러니까 뚜렷한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해석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더 풀어볼게요. 자, 가치관에는 내적 가치관하고 외적 가치관이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외적 가치관은 주로 이제 남한테 칭찬 듣고 보상을 받고 이름을 날리고 뭔가 바깥에서 보상이 오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게 외적 가치관이고요. 그렇죠? 경제적 가치가 대표적으로 외적 가치관이 되겠죠. 그렇죠? 내적 가치관은 뭡니까? 아, 그냥 이건 내가 좋아. 내가 재밌어. 내가 흥미가 있어. 보람이 있어. 예, 다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관계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위주로 하다 보면 보상이 나중에 오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추구하는 가치가 내적 가치관이라면 우리가 그걸 이제 그 성격이나 흥미 요인 같은 내적인 보상을 위주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게 크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돈, 권력,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다 외적 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내적 가치관은 그냥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마음에 드는 거, 편한 거, 보람 있는 거, 이런 게 내적 가치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공부를 너는 왜 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죠? 아, 저는 좋은 대학 가가지고요. 예, 뭐 좋은 직업을 갖고요. 그러면 연봉이 높고요. 뭐 좋은 차와 뭐 좋은 그 집에 살고 이렇게 되면은 외적 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넌 공부를 왜 하니? 아, 선생님, 저는 배우고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적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의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의대 공부 같은 것도 우리가 외적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한 거라면 돈 벌려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아 이걸 내가 알아서 기쁘고 이걸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건강하게 살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건 내적 가치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적 가치, 내적 가치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볼 때 외모를 보고 집안을 보고 연봉을 보고 뭐 무슨 차를 타나 보고 이런 것들은 외적 가치가 되겠고요. 예. 그 사람의 뭐 됨됨이 뭐 어떤 가정 교육 뭐 지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이제 내적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의 가치 판단은 외적 판단과 내적 판단이 있는데 사람 보는 것도 그렇고 직업을 갖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외적, 내적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도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런 것들은 다 외적 가치에 의한 선택이 되겠고 뭐 내가 좋은 거 그렇죠? 무슨 뭐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뭐 영화 관련한 일을 한다든지 무슨 작가가 된다든지 다른 사람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보람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적 가치에 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내적 가치관의 경우는 우리가 적성 네 가지 요인 중에 여기 보시는 대로 성격이나 흥미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내적 가치의 사람은 성향이나 흥미 같은 그런 성격적인, 성향적인 부분 합쳐서 보면 그걸 위주로 해야 만족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고 외적 가치관이 강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성취도가 높아야 돼요. 예. 사회적인 성취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능력 요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석해라. 이제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진로 상담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이미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다 검증이 된 이제 그런 방법론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셔도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 검사를 만드는 경우라면 상당히 좀 복잡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검사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기본적으로 우리 종합검사에서는 네 가지 영역이 겹치는 걸 우선적으로 봅니다. 예. 근데 내적 가치관 그 내적 일치도가 낮아서 겹치는 게 적다면 어떤 요인은 희생하고 어떤 요인을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검사 결과 로직상에서 가치관이 외적인지 내적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자, 보면 검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사람은 가치관이 이론형, 정치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치관 요인이 내외 중립적인 가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외적인 경우, 내적인 경우 이렇게 다 달라요. 예, 다른 검사를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해서 결과를 나오시는 걸 보시면 외적이냐, 내적이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립.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대로 내적 가치관 유형, 외적 가치관 유형, 그다음에 비슷한 중립적인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상에서는. 그래서 외적인 가치인 경우에는 얘가 판단을 해서 보시는 대로 능력 요인을 먼저 봐서 능력 요인에서 나오는 걸 우선적으로 뽑아요. 추천 직업으로.
그렇게 돼 있고, 내적 가치관이 나온 학생은 성향이나 흥미 중에서 서로 겹치는 걸 먼저 뽑도록 그렇게 이미 로직상에 다 그렇게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적성 요인 종합 분석에서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검사 결과 세 가지가 주로 추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킹이 가장 높은 세 가지를 뽑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게 되면 직업이 뭐 십수 가지, 수십 가지 이렇게 추천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검사에서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 요인으로 측정을 하면 세상에 직업이 많기 때문에 단일 요인 예를 들면 뭐 16가지를 하든 6가지를 하든 뭐 8가지를 하든 간에 그 포함되는 직종이 많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서로 겹치는 걸 뽑으면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높은 세 가지를 측정하도록 로직상 그렇게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중에서 일치도가 높은 것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립적 가치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그 검사 결과에 그래프의 차이가 큰 것부터 해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큰 것은 앞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요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이제 등수가 이제 매겨지지 않습니까? 요 그래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요 그 가장 높은 것부터 나래비를 세워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검사의 그래프는. 그러면 여기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기 1등과 마지막의 차이는 여기는 한 두 배 정도 뭐 차이가 나요, 거의. 그렇죠? 요 검사 볼까요? 네, 요검사의 경우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립적인 가치일 경우에는 이 검사들 중에서 차이가 더 큰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추천 직업을 뽑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수치적으로 이렇게 그 비교해서 뽑아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그 검사 결과에서 뽑아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요대로 이제 검사 결과대로 이제 해석만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다 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종합적성 분석 방법에 이 어떤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는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보고 성격, 능력, 흥미를 이제 그 중에 어떤 걸 뽑을 것인가를 얘가 가치관 유형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뽑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이렇게 쭉 이제 보이고요. 예, 뭐 네 가지 검사에 지금 이제 평가 유형의 조합. 이건 뭐냐면 평가 결과 유형의 개수예요, 개수. 네. 그래서 여기 개수는 이제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검사 결과, 아까 종합 분석에 보시면 자, 적성 요인 종합 분석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뇌의 중립적 직업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직업 선택에 있어 적성의 특정 요인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뚜렷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요인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가 텍스트를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써줘요. 예.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이 개별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분석 검사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MBTI 검사라고 하면 각 유형별로 검사 결과가 똑같죠. 그렇죠? ISTJ는 뭐, ISTP는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렇죠? 16개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검사 결과 네 가지를 조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문구들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좀 다양하고, 네. 해석 자체가 이제 그 학생의 적성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자, 그 이해가 가시죠? 박정원 선생님 뭐 계신가요?
뭐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예. 이걸 틀어 놓으시고 예, 그대로 이제 같이 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 시간이 좀 이제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치관, 그러니까 이 자료에 지금 제가 이제 공유를 다 해드렸는데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검사 결과의 유형별 분석 방법을 일단 숙지하시면 돼요. 성격은 네 가지 유형론을 사용하고 있고, 직업 다중지능 지능은 이제 다중지능 8가지 유형을 채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미 검사는 홀랜드 유형의 리아색 6가지 유형을 채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많이 아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직업 가치관의 경우는 조금 약간 생소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내적, 외적도 말씀드렸는데 직업 가치관은 여기 보시는 대로 6가지의 직업 가치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슈프랑거라는 독일의 뭐 철학자, 심리학자가 만든 가치관 이론에 입각해서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그 6가지는 보시는 대로 이론, 경제, 심리, 사회사와 권력, 종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 보면 이론형은 탐구, 그렇죠? 경제형은 돈을 버는 것, 심미형은 아름다움 추구, 사회사업형은 사람에 대한 봉사, 권력형은 남을 지배하는 가치, 종교형은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뭐 사실 좀 특별한 그런 경우인데 이분이 그 가치관 유형에 이걸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쓰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가치 유형이 외적, 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외적 가치냐, 내적 가치냐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내외 가치 구분은 여기서 이제 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론형의 경우는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가 섞여 있다. 예. 그러니까 돈 벌려고 공부한다. 외적 가치. 아는 게 재밌어서 공부를 한다. 내적 가치. 이게 약간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 내적이나 외적이 될 텐데 보통은 중립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예를 들면 1순위가 이론형이 나왔다고 하면 두 번째 가치가 뭔지 혹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외적에 가까운지 내적에 가까운지 혹은 정말 비슷해서 이렇게 다르기가 어려운지 이런 걸 좀 상담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어느 정도 뭐 취미나 나중에 뭐 포부나 동기나 이런 게 어떤 걸로 움직이는지를 같이 상담을 해보시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결과 상에서 지역 가치형 검사 결과에 6가지 유형의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렇죠? 나와 있고 여기서는 그 가치관 유형이 내적, 외적 혹은 중립적 중에 어디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 예, 제가 오늘 지난주에는 4가지 적성의 심리적 요인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내적 일치도와 그 4가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 종합적성 검사를 이해한다는 거는 요인이 뭐냐, 그리고 그걸 종합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2가지만 사실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이제 2편으로 올려놓을 거니까 종합적성은 1편, 2편만 잘 공부하시면 다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종합적성이 뭐 저희 검사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때때로 계속 더 이제 제가 현강으로 개설을 하고 말씀드리고 하기는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 번 해도 잘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해보셔야 이걸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4가지 이제 종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박정원 선생님,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예, 모두 다 뭐 거의 고급 사용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들어오셔서 이제 네네. 공부하신 게 예,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많이 아시면 제가 볼 때 이 선생님들께서 세 분 다 이제 지역센터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걸로 강의를, 그러니까, 제일 잘 이해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걸로 강의를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알아듣는 거는 알아듣겠는데 실제로 내가 이걸 갖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더 높은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분 선생님들은 이걸 제가 자료를 드리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안에서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면 기관의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강의를 개설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다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네. 예, 예. 다들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또 이 편은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예, 또 뭐 저한테 부탁하실 말씀이나 예, 제안 이런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오늘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없으신가요? 영상 주시는 거죠? 예, 요거 네. 다 코딩해서 다시 그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각 지역에서 강의 개설하시는 것도 이제 제가 그 뭐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센터 하신 선생님들 다 이제 현판도 다 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이제 소위 뭐 매출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신경을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그냥 안겨드리고 거기서 말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기관에 어떻게 서비스를 해서 어떻게 이제 뭐 매출을 만들어내시라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좀 그 고안을 하고 관여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별 센터들 다 밀어드릴 거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이제 합심해서 가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추가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 있으셔도 되고 오늘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